당신은 정말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하루에 몇 번쯤 왜?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즘은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수많은 선택을 시작합니다.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떤 메시지에 답장을 먼저 보낼지,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마치 자동으로 굴러가듯 당연하게 흘러가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은 몇 개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어릴 적부터 쌓여온 기준과 규범, 그리고 사회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최근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깊게 생각하면 피곤하니까요. 맞아요. 질문은 피곤합니다. 질문은 불편해요.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점점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질문보다는 정답을 외우는 법을 배웠고, 사회에서는 질문보다 예, 알겠습니다가 훨씬 환영받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묻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질문 없는 삶, 정해진 길만을 따라가는 삶,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이런 불편한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저서를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나요?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진짜 정의인가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를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그가 살던 아테네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고 예술과 철학이 꽃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권위, 그리고 질문을 두려워하는 무언의 질서가 존재했죠. 그는 그 질서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생각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졌죠. 왜냐면 그 질문은 그들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를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떤 권위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은 때로는 질문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질문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었고, 질문 때문에 그는 법정에 섰고, 질문 때문에 그는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왜 지혜의 시작일까? 그는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도 아니고 그걸 안다라니? 하지만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숨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죠. 나는 이걸 공부했고,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안다고 확신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는 이게 정의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게 진짜 정일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믿음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받아들인 정의였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질문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데 집중했죠. 그는 이런 대화를 즐겼습니다.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법도 정의로운가요? 용기란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한 행동도 두려움을 넘긴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이어져요. 상대는 점점 말문이 막히고 스스로 모순을 느끼게 되죠. 이건 논쟁이 아니라 자각의 순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과정을 산파술, 마유틱스이라 불렀어요. 말 그대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죠.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는 게 아니듯 그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낳게 했어요. 이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하면서 그 안에 빈틈과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죠. 나는 내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막상 말로 꺼내보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 검토되지 않은 신념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돼요. 소크라테스는 그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문이라고 믿었죠. 그는 대화 속에서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설득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었어요. 그저 물었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질문 하나로 상대가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그게 그의 철학이자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단지 철학 공부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실용적이고 필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감정들 있잖아요. 왜 나는 이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났을까?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질문하는 인간이야말로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신화나 전통, 권위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스스로 납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랬죠. 내가 오늘 또 질문할 수 있다면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질문을 지적 활동의 일부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장 질서를 뒤흔드는 사회적인 도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이 믿고 있던 걸 계속 의심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해체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냐고 되물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된다면요? 심지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속한 사회 전체, 정치와 종교, 도덕, 전통까지 건드린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걸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힘으로. 그는 아테네 전역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재미있게 듣다가 어느 순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철학적인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균열이었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믿던 정치인이 소크라테스의 질문 하나에 대답하지 못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의가 뭔지도 모른 채 정의를 말하고 있었구나. 그게 반복되다 보니 결국 사람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거짓 권위와 무비판적인 신념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아테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였고 민주주의를 자랑하며 시민의 지혜를 찬양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강요하는 집단 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흐름을 거슬렀습니다. 그는 묻고 또 묻고 끝까지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건 철학과 권위의 충돌이었고 질문과 체제의 전면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테네에 붙은 벌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들이 잠들지 않도록 가끔 쏘아 깨우는 존재.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더 불편해졌어요. 왜냐면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고 심지어 도망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는 탈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돈을 모았고 야음을 틈타 빠져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왜냐면 그는 법이 부당하더라도 자신이 평생 주장해온 원칙을 어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늘 법을 따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내가 그 법을 어기고 도망친다면 내 말은 모두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독배를 마십니다. 제자들이 울고 비탄에 빠진 그 순간에도 그는 담담히 말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무리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철학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한 인간이 질문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린 순간,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철학이 말해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가장 극적인 선언이었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너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그의 철학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도시의 가치관을, 심지어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한 철학 공부도 어려운 개념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나는 왜 이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나?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 질문들이 거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런 아주 작은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불편합니다. 질문은 흔들림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흐름에 떠밀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말한 생각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냥 우연히 틀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질문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